여러분들 조금 쉬셨나요? 이제 첫날의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진행하기 앞서 여러분들 얼굴 보이나요?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기독교 학부 3학년 조성민 반갑습니다. 그리고 4학년인 김세희 잘 지냈나요? 김진주, 이지윤, 김재나, 김지민, 경찰학부 3학년이죠. 반갑습니다. 정수현, 채규리, 겨울 잘 지냈어요? 겨울방학? 경찰학부 4학년 최원석, 전유진, 강송, 고종원. 겨울이 힘들지 않았나요? 훈련까지 겸하고 공부하느라고. 방혜진 반갑고, 이연지, 정주원, 진솔 다들 반갑습니다. 4학년들이 많이 와줬군요. 정혜민 반갑습니다. 어느 수업을 시작하던 학생들이 가끔 묻는 말들이 있어요. 교수님, 꼭 이 과목은 주 교재 저희들 다 구입해야 되나요? 네, 구입하십시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학기 수업을 지내보면 교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커요. 물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필요하고 평가 때도 필요하지만 한 학기 동안 어떤 학문을 공부했다는 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안 되고는 교재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교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면 저도 교재의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이해도도 훨씬 높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들이 구입했으면 좋겠다. 물론 성격 심리학의 과목이 꽤 오랫동안 어떤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내에 나와 있는 성격 심리학의 책들은 비교적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책을 주 교재가 아닌 다른 책을 가지고도 수업에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과목 주 교재는 여러 가지 책들을 검토를 많이 했었고 담당 교수들과도 저자들과도 통화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건 권성만 교수님의 성격 심리학 책입니다. 그 전부터 많이 교재로 써왔었고 최신판은 2018년도에 나왔지요. 그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입은 어렵지는 않아요. 일반 서점이나 큰 대형 서점이나 우리 국내 서점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교재로서 저거는 노한영 교수와 강영신 교수의 성격 심리학도 굉장히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물론 두 책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책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책이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참고 문헌으로 적어준 긍정 심리학에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과학적 탐구 이렇게 부제를 달았지요. 권성만 교수님 책입니다. 이 책을 참고 문헌으로 둔 건 성격 심리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혹시 공부를 더 하겠다, 더 알고 싶다 한다면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살아가면서 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심리학은 뭘 하는 거예요?
특히 성격 심리학이란 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또는 성격 심리학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결국 성격 심리학에 성격 심리학의 어떤 결론 부분이라 할까요? 아니면 현대의 추세라 그럴까요? 학자들이 그동안의 심리학을 쭉 연구해 오면서 현대에 이르러서 가장 관심 갖는 건 도대체 그럼 심리학은 무엇에 대해서 기여하는 거야? 특히나 성격 심리학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랬을 때 결론 부분에 가서는 긍정 심리학, 긍정적 마인드. 성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누구를 안다? 나를 안다? 누구를 안다? 누가 어떤 생각으로 저런 상황에서 행동할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떤 체계성에서 나오는 거겠죠. 성격은 어느 시기가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거야라고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었나요? 성격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운명과 연결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어떤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어떤 운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안다는 거, 성격을. 자, 그러면 그러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그 부분이 수업 계획에 진행에 따라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첫 시간이어서 책은 어떻게 진행되겠다,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말하는 부분들이 어떤 성격 심리학 과목의 교과적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번 두 번째 시간까지는 그러한 수업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원론적인 의의들, 개념들 이런 이야기들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주가 지나가면 성격의 이해와 평가, 성격이란 무엇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란 건 무엇인지와 성격의 유형과 어떤 성격을 어떻게 나누는 거죠. 성격 유형은. 또 그 성격들은 어떤 특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어떤 게, 이렇게 날 바꿨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또는 상대방은 저 친구는 저런 때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저럴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약점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런 걸 성격의 장애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내가 갖고 있는 강한 면들, 좋은 점들을 우리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성격 강점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다음에 사람은 변화할 수 있을까? 변화란 건 뭘까요? 심리학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소위 성격 장애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 잘 파악한다면
또 성격의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들과의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노력하면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겠죠. 또 성격의 강점이 있다면 그걸 강화시키는 이게 이 과목의 또 하나의 목적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진행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영상 자료를 하나 보게 될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 과연 성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한다고 실험실 상황에서의 인간을 측정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더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짐바르드 교수가 실제로 실시했던 그런 실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하나의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요구할 겁니다. 과연 인간에 대한 실험이 가능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뭐 가능하지 않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 그 부분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성격에 대한 어떤 결정 요인들, 소위 성격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을까? 발달할까? 성격을 결정하는 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크게는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 속에는 수많은 어떤 비밀들도 숨겨져 있을까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그걸 극복하고 또 그 환경을 이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성격들을 더 DNA 속에 숨겨놨을까요? 이게 진화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런 속에 나한테 숨겨진 유전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지, 어떤 환경이 좀 놓여 있지, 그 환경은 나한테 어떤 역할을 미쳤지, 극적인 환경으로서 나를 바꿀 수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격에 우리가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화와 유전, 어떤 문화적 측면 이런 걸 파악해보는 수업을 끝내면 계획대로라면 7주쯤 지날 것 같아요. 8주에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소위 토론했던 것들이 쟁점 정리를 통해서 중간고사라고 하는 부분을 그 내용을 삼고자 합니다. 다 그렇게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토의를 하게 되고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께서 또는 어떤 식으로 출제자라면 출제자고 수업을 진행했던 교수가 뭘 요구했었던지 우리는 적합한 이야기를 했는가 답을 썼는가 이런 부분들도 피드백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이야기했던 성격의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이제 성격의 발달과 어떤 구조에 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성격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한다. 그 성격은 그 성격이 움직이는 또 동인이 뭘까? 니드나 모티브가 뭘까?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격의 동기와 정서,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인지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어떻게 관련 지어졌을까? 재밌는 영화를 한 편을 보여줄 생각이에요. 재미있다는 거 굉장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 하나 제공해 줄 건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들, 소위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성격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그 다음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그래,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과학적으로 관심을 가졌을까? 이 부분은 좀 중요하죠. 사람들이 아마도 학문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는 시점부터 가장 관심사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 또 주어진 시간 동안만 살고 가는 인간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당연히 갖게 되는 궁금증이자 관심사고 살아가면서 있던 철학적 부분이죠. 자, 그래서 심리학은 애초에 철학이 한 분야였겠죠. 철학 속 지금도 철학에 포함된 부분이로. 그런데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갖게 될 때는 자기의 옷이 있겠죠. 소위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개념과 어떤 정의들, 어떤 학문의 영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리학이 독자적 학문으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부분이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야 된다는 쪽으로 발달해 온 겁니다. 그게 소위 과학적이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자 하는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이라고 자리 잡은 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죠. 또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의 성격 심리학 이 부분은 그 이후의 일로 발전해 오는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까요? 관찰하고 실험하고 또 어떤 성격들을 유형을 나눠보고 그 특질을 파악해보고 그게 보다 더 정교하고 세련되어진 부분도 있었을 거고 과거의 논리들을 어떤 이론들이라고 그럴까요? 주장들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심리학도 하나의 학문의 분야로서 자리매김되고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이번 학기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성격의 장애와 강점 그런 것을 내 성격의 유형과 특질을 검사하고 파악했었는데 그러한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성숙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뭘 말하는지 그리고 그 요구되는 요인들을 심리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본주의 심리학, 긍정의 심리학, 긍정의 마인드
이런 부분으로 한 학기가 정리될 겁니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꼭 긍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과목에 마무리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심리학자들은, 성격 심리학자들은 과연 이 학문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야 라는 대한 고민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이 학문을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과목 자체는 학문으로서도 중요하고 흥미가 있지만 지켜볼 게,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 부분이 마치 우리에게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날이어서 과연 이 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또 이 과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 개론 쪽을 공부를 했다면 조금 더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낯설지 않고 이 수업을 따라오기가 더 재밌거나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심리학에서도 바로 핵심 분야인 주제인 성격적으로 들어와서 사용되는 단어들, 소위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과학에서,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그 위로 공부해 오면서도 늘 심리학 쪽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개론에 있는 단어들, 용어들, 그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정의되지 않으면 흥미로울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학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교재는 그런 부분에서 저자도 굉장히 성실하게 쉽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PBL 수업 방식이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 없이 자기가 우리 스스로 심리검사를 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개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날이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 수업이겠죠. 다음 주 수업은 먼저 성격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각 성격의 그 유형에 따른 어떤 특질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성격의 특질들을 또 분석하는 것들도 많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졌으리라는 건 심리학의 발달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예측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특별히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덜 주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과목만큼 다들 마찬가지 같아요. 평가에서 이제 출석의 부분, 출석은 전체 점수의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평가에서의 여러분들의
성적을 제가 20% 반영할 거고요. 기말고사는 40% 반영. 뭐 평상시에 참여도, 여러분들의 토론에 대한 어떤 준비성, 발표 내용 이런 부분들이 까지 포함해서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진행을 평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